태영호 최고위원이 그 지난주 최고위에 불참했었는데 다시 최고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를 딱 1점 사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냐? 나 3% 시작했는데 꼴찌였는데 내가 여기 왔다. 선택해줘서. 근데 나는 그 과정에서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 넌 구걸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나와요. 윤심을 얻고 100% 당원 투표에서 윤심을 얻고 시작했는데 윤심으로만은 부족해서 전심까지 구걸한 거냐. 뭐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인정을 했잖아요. 정광훈 목사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네, 자연스럽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무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걸 너무 요구해가지고 그럼 됐다고 했다. 근데 도와달라고 손 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의 영이 섭니까?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 영이 안 선다 그러면 태영호 징계, 태영호 구박이 영이 섭니까? 안 서죠. 그냥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과거에 부르는 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을 봉숭아학당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봉숭아학당의 시대가 열렸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로 봅니다. ICBM 개발한다고 봅니다, 저는. 리더십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 태영호 최고위원이 ICBM 개발한다. 개발한다. 그러니까 국민이 골 때리는 게 지금 김재원 최고는 징계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김재원 최고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4.3 유족들한테 사과했어요. 광주도 갔습니다. 네, 근데 태용호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태용호한테 김기현 대표는 또 이 잡힌 거야, 트집을. 왜? 정광훈한테 도움 요청했으니까. 도움 요청한 것 자체로 한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물고 물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럼 김기현은 김기현 체제에서 제명할 자격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결국에는 이럴 때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전부 다, 사퇴하세요! 사퇴하십시오! 진짜 비대위 가고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는 시나리오인가 이게? 결국에?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얘기하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서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할 거냐, 왜 안 오냐, 기자회견은 왜 토요일 날 하냐, 뭐 이런 말을 들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습니다. 어제 귀국을 하면서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스럽다, 절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에서도 뭐 같은 톤을 유지했지만 어쨌든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부터 조사해달라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탈당인데, 자, 일단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귀국, 그리고 탈당 이 행보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인은 최대한 결백하다, 억울하다, 오해 사고 싶지 않다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탈당까지도 선택을 했던 거고, 그거는 이제 송 전 대표의 결백 유무하고 연관돼 있는 거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탈당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는 거죠. 한때 이제 당의 대표였고 그 선거의 후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루됐는지 여부로 판별을 하면 될 내용인데, 이제 송 전 대표가 메시지상으로 치명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자꾸 뭐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이라도 검찰이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 검찰 수사는 이 돈봉투 사건이기 때문에 돈봉투를 직접 만진 사람, 전달한 사람, 돈 거둔 사람, 이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인지 내지는 관여를 했느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송 전 대표한테 수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부르려고 해도 부를 생각도 없고 현재로서는. 근데 자꾸 거기다 대고 오늘이라도 불러라, 자신 있으면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있죠. 그게 이제 그 수사 상황이나 흐름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안 부를 거 알고 막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 혹은 아주 잘 봐주면 수사 상황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잘 봐주면 선의로 봐줘도 정치적인 언어다. 정치적이지도 못하죠,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언어는 하지 말아야 되죠. 자,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송영길 전 대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대상자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법적인 방어권을 뭐 포기한다면 모르겠는데, 포기한다면 국민의힘이랄지 뭐 정의당이랄지 비판하는 대로 저의 죄를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수사를 받을 거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결백하다고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파리에서 기자회견도 그렇고 공항에서 와도 그렇고 저는 결백하고 억울하고 이것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입니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이 그걸 원해요. 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송영길 전 대표 갔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장에 더불어가지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민주당이 기자회견 안 하면 안 돼요? 뭐 이랬던 거잖아요, 계속. 네. 근데 어쨌든 한다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그 상태에서, 그런 조건에서 한 것 치고는 저는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애초에 뭐 기대가 안 커서 그런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생각합니다. 다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제 이게 잘 모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내지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하면은 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방어권 행사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슨 이 좀 고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거를 포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 포장할 수 있는 메시지가 주변 사람들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수사하십시오. 이 얘기인 거죠. 나는 그러니까 탈당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뭐 검찰 수사 난 거부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순리대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힘이 없습니까? 네. 산양산삼 99%. 모르겠어요. 99% 추출해.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다. 더 산삼류 누적 판매가 무려 460만 평. 돌아오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마케다니에서는 무려 15% 할인된 가격 29만 원에 1+1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 난 거부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순리대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송영길이 다 해결하면 되는 거냐?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건 사실 뻔한 거고, 그 내용에 따라서 무슨 뭐 세상사가 이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지. 자, 그러면 그 질문에서 지금 이제 언론이 계속 묻고 있는 건, 그러면 송영길은 탈당했는데 송영길 의원 탈당하면서 본인 당대표 때 탈당시켜서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탈당했어요. 그러면 야, 근데 지금 뭐 출국금지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당장 실명이 거론됐는데 이 의원들 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수평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진상조사가 우선인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어차피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당에는 강제 수사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현재 수사 단계에서 뭐 어떤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수사 봐요. 대비? 네, 지금 당장에 뭘 이렇게 액션을 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이게 아니고, 진실 고백 운동 이런 거 말고. 그거 뭐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물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베드로가 베드로가 세번 닭이 울기 부리네? 전에 예수를 3번을 자체 조사가 그럼 전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실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제스처를 취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가 핵심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책 기구라든지 대응 기구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검찰에서 밝히는 거랑 이게 어긋나 버리면 이거 봐라 셀프 조사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욕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사는 하는데 발표는 좀 신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가 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뭔가 대응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놓는다거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 지도부 총사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유감을 표명 어떤 형태로도, 그래서 그거를 동력으로 해서 당 쇄신을 가야 된다. 아까 김민하 평론가 민주당의 대응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질문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응. 근데 여기서 언제는 뭐 주말에는 당 차원의 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그게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가, 또 어떤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서 총사퇴해야 된다고 하고, 또 박범계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랑 상의해서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뭐 이런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사과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일단 사과를 했죠. 근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지금 당장 이 사안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해봐야 뭐 누가 고백을 합니까 그거를. 베드로도 부인을 했는데 누가 고백을 해요 그거를. 아니라고 하지. 그리고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더 웃긴 거고. 어려운 건 사실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런 거 못하는 것 다 알겠는데, 민주당 같은 당에게 그런 거를 철저히 하세요. 내가 요구할 마음도 없고 그거 못하겠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 의혹이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겠구나. 예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야죠. 지난주에 대한민국의 여론을 송영길 전 대표가
국론을 통일시켰습니다. 송영길은 돌아오라. 모든 언론의 사설이 송영길 빨리 돌아와라. 온 국민이 돌아오라고 네. 하는. 모든 정파, 뭐 친명, 비명, 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일단 송영길은 돌아오라. 돌아와라. 옛날에 서태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을 돌아오라라고 외칠 때, 네. 예? 모두가 이렇게 외칠 때 뒤에서는 민주당이 알 거 아닙니까 어떤 건지 네. 모여가지고 야 이건 이런 사건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저건 저렇게 하기로 하고 가닥을 잡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어느 선까지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얘기를 우리가 하자 종합을 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서 기자회견 있고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당대적으로 가야지. 네?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 각자 다른 얘기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이 송영길 전 대표 입장 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재명 대표 뭐 얘기합니까? 김연아 전 의원 얘기하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한동훈 시가법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 시가법.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왜 남의 얘기를 하냐고. 남의 김연아 전 의원 건은 그것대로 문제 제기를 하면 돼요. 별도로. 그렇죠. 별건이죠. 별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정말 웃기는 사건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별도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질문이 송영길 전 대표 질문인데 답이 김연아 전 의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마음이 없고 회피하고 있다.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리고 나는 비록 겨묻은 개지만 국민의힘은 똥 묻은 개입니다. 이걸로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저께입니까 어제입니까 다 나와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김연아 하더라고요. 저는 나는 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일이냐 이게.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받을까봐 겁나요. 저쪽도 남 탓하는데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각고의 뭐 이렇게 고도의 대응 이런 것보다도 진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김민석 정책위 의장. 뭐라고 했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보장한다. 아니 사실 정치 자금은 개인적 물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죠. 네. 이거 다 정치에 쓰는 거거든요. 네, 사실 권력욕이죠. 예, 사람들이 잘 따지면, 모르시는 굳이 분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돈을 받느냐? 인마이 포켓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인마이 포켓은 어디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법에 허점이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 그 원내 대표나 운영위원장 특수활동비 그걸 받아서 우리 마누라 줬어요. 오히려 그건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게 물욕이에요. 사실 마누라 준다는 게. 근데 송영길 전 대표 물욕이 있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치 자금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챙기려고 받은 건 어차피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김민석 의원은 정치도 오래 했으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책위 의장이면 요즘에 전세 사기 대책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 그쪽으로 아이템을 좀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민하 평론가같이 역한 민주당이 물 밑에서는 어쨌든 다음 스텝에 대한 준비, 전략적인 어떤 플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짜는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짜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의혹만 갖고 탈당이라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짤 수가 이미 없는 구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 쪽이 크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민주당이 마음이 바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야당의 임무라고 했을 때는 정부를 견제하고 나아가서 심판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좀 너무 바쁘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앞서 나가 있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수순이 있고, 그리고 본인들한테 먼저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 남 얘기하기 앞서서 진짜 자신과 대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투를 벌여서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이제 좀 수순을 밟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이원영 의원도 오늘 그 넷플릭스 투자를 K 컨텐츠가 받기로 돼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서 넷플릭스 투자를 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도 마음이 너무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김민석 의원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집에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다 잘려가지고 김민석의 운명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할 일 없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라디오에는 나오잖아. 타인에 대한 생각을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왜 저럴까 생각 많이 했는데 이 김민석 의원의 상태가 민주당의 상태를 보여준다.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에 다 해당될 수도 있겠다. 첫째는 이제 의리. 흔히 생각하는 거. 386 학생자 그룹. 모두가 생각하는 거.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상한 얘기할까 겁났는데 그래도 잘했네. 그러면은 역시 뭐 그러면서 좀 보듬어 큰 그릇이다. 보듬어 줘야지. 네.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행동주의.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훈련을 시킬 때 좋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강화가 돼서 앞으로도 좋은 행동을 합니다. 심리학과 출신다운 요새는 이런 얘기를 강영국식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브로프에게 뭐 이런 건가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방향으로 하시오. 예?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불안한 거 민주당은 불안한 것이 있는 것이고 불안함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인간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불안함이 이런 방식으로 좀 표출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한 거대로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번에 정말 민주당이 어디까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어디까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누구라도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 스스로를 내가 버리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끌어안고서는 총선에서 돈봉투 돌린 당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뭐 하나 좀 건수 걸려가지고 더 많은 똥 묻은 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하나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잖아도 온 동네에 다 붙여놨어요. 전당대회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자기 문제부터 그걸 극복을 해야지. 그 플래카드 써붙일 일이 있으면은 뭐 정광훈을 잘라내겠습니다라든지 당내 문제를 저희는 고치겠습니다. 속으로는 누구는 안 고치더라도 이런 뉘앙스가 딱 풍기도록 해야지 뭐 남의 일 터졌다고 자기네들한테 호재인 줄 알아요. 그 얘기만 짧게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민주당 얘기만 하고 뭡니까 도대체.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물건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